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내용은 보면은, 흔히 구할 수 있는 정전기 방전 접지 장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은 멀티탭에서 뭐 자체 접지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 콘센트에서 이제 이렇게 꽂아서 이제 접지되는 뭐 이런 것들을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에 그거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업체 측에서는 이제 뭐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인증받고 다 하셨지만 실제 전자파 측정기를 댔더니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에서는 이 장치는 전자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체내에 쌓인 전기를 방전시켜서 작업자가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취급할 때 마이크로칩이나 하드웨어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콘센트에 접지구에 꽂아서 쓴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ESD 접지 장치로 시험해 본 결과 ESD 접지 장치는 우리 연구에서 대지 접지 장치를 사용하여 나타낸 효과를 완전하게 재현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까닭은 모든 ESD 접지선에 1메가옴 저항이 들어있어서 대지 접지 신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은근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물론 그 접지 ESD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접지가 효과가 떨어진다. 어싱의 관점에서 보면 효과가 완전하게 땅에서 직접 연결한 거와 차이가 나더라. 직접 연결한 것만큼 재현해내지 못하더라. 그 까닭이 요 제품에 1메가옴 저항이 있다. 그래서 접지 신호가 약하기 때문이다. 저항이 있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싱에 있어서 저항이 있으면요,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게 자꾸 제가 이제 저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바닷가 가서도 이 밖에 있는 마른 곳하고 촉촉이 젖은 곳하고 바닷물 속하고 이 측정기 가지고 측정을 했잖아요. 저항 측정값을 한 겁니다. 이게 저항이라고 하면은 저항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전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뭐 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저항의 종류를 잠깐 설명하면 고유 저항이라는 게 있고요. 접지 저항이라는 게 있고 접촉 저항이라는 게 있고 절연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 거는 접지 어싱, 접지 저항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피레침이 있고요. 쭉 내려오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땅하고 연결해서 땅에 묻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전압이 발생해서 전기가 번개를 치거나 이러면 쭉 타고서 내려와서 땅으로 이게 방전을 시키죠. 땅으로. 근데 여기에 동판을 하나 이렇게 큰 걸 묻었어요. 그럼 딱 치면은 나가면서 이 동판에서 더 방전을 잘 시킵니다. 방전을 잘 시켜요. 이게 바로 이 동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접지 저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공에 있어서 건물 시공이나 공장 시공이나 이런 시공에 있어서 이 구리를 얼마나 땅에 묻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얼마나 이게 잘 빼느냐에 따라서 이 배선의 두께, 이 전선의 두께도 달라지고요. 이 안에 땅에 묻는 구리의 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항 집값을 5옴에서 이제 평균값이 이제 5옴인데 뭐 4옴, 3옴, 2옴, 1옴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 구리를 엄청나게 많이 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선도 굉장히 굵은 걸 써야 되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싱은 땅과 접촉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싱을 누르면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동판이 많이 묻어 있으면 방전을 잘 시키죠. 선도 두껍죠. 그러면 더 잘 시키죠. 전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의 움직임이거든요. 전기도요. 그러면 역으로요. 어싱은 전기를 내보내는 거 있지만 이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중요한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음의 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음의 전자는 이 과정에서 타고서 올라와요. 이 과정에서요. 전기는 내려보지만 음의 전자는 타고서 올라와요. 이 동판을 많이 묻으면 음의 전자들을 많이 끌어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도 가느다란 선 하나 올라오는 거하고 굵은 선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전기 빼는 것도 다르듯이 전자들이 땅에 있는 전자들이 음의 전자들이 올라오는 것도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지 시공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싱도 따라서 구리를 많이 묻으면 묻을수록 좋다. 그리고 선도 굵으면 굵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판을 그렇게 묻고 구리봉도 4개나 묻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괜히 그렇게 많이 묻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그런 걸 더 많이 묻고. 이 접지 시공만 하더라도 따로 맡기면 몇십만 원 나와요. 접지 시공만 맡겨도 4, 50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려우면 더 나옵니다. 아무튼 채소가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선을 묶고 전선을 2개를 끌어와서도 이 매트가 받쳐줘야죠. 이거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트도 오히려 매트에서 저항이 많아버리고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매트라면 여기까지는 잘 올라왔다가 결정적으로 매트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매트가 아니라면 어싱의 효과는 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10시간, 20시간, 24시간 누워 있어도 효과 좋은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도 저항 없이 잘 만들어야 되고요. 전선도 굵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구리도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안전만 생각해서 휴즈를 2A짜리를 쓴다고 하면 통로가 갑자기 좁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하고 최대한 우리가 몸이 안 좋으신 분이거나 암과 투병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 매트도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직접 지표면에 직접 대는 거하고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제품적으로도 그렇게 따라오질 못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저항이 있으면 완전한 땅에 연결해서 쓰는 거와 다르다라는 거, 재현해내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추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1960년대만 해도 이 주택들 미국 거기에서도 이제 그 전해진 데는 접지 시공이 제대로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만 들어가 있거나 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콘센트 갖다 접지 노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지 기사나 그러니까 전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분을
초대해서 체크를 해봐야죠. 그 미세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제 영상 중에 그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 부분이 있어요. 건물 내 접지 시스템에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노이즈가 흐르기 쉽다. 노이즈는 전기 제품에서 주변 환경으로도 방출되는데 이것이 전자기장이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에서도 이 전자기장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전기 제품에서요. 접지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측정기에 갖다 대보면 나오잖아요. 제 영상에도 이렇게 콘센트나 뭐 이렇게 주변에 대면 TV나 냉장고나 이런 데 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노이즈, 전자기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콘센트 이용하면 그 전자기장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래도 건강 측면만 본다고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미세 전류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그 모든 병은 이제 몸속 체내 정전기가 원인이다 뭐 이런 책을 보면 이런 미세한 전류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 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뭐 큰 영향은 노이즈가 큰 영향은 주진 않더라도 이제 전기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신경계통을 혼란시키거나 몸이 이제 안 좋아지시거나 이런 민감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분들은 어싱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고 따로 전용 접지봉을 연결하는 게 좋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싱 제품에는 도선, 옛날에는 이제 그랬나 봅니다. 도선 내에, 선 내에 저항을 달았다고 합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우리 가전제품 뭐 이런 거 뜯어보면 뭐 라디오나 이런 거 뜯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얇게 뭐 소세지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란 줄, 빨간 줄, 뭐 검은 줄 뭐 이런 식으로 저항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걸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선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장은 이런 걸 쓰면 어싱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많이 생기잖아요. 수차례 설명드렸듯이 100개를 쏘았는데 통로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니까 뭐 한두 개뿐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전자들이요. 이제 벼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에 시간적으로는 오후 때 70%가 이제 정오부터 6시 사이에 이제 벼락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 대지를 따뜻하게 하고 수증기가 증가할 때 따뜻해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솜덩이처럼 이제 뭉게구름을 형성하고 습기가 쌓이면서 구름색이 짙어지고 소나기 구름, 먹구름이 쌓이고 이제 아래는 편편하고 위는 산처럼 높이 솟아나면서 12km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먹구름의 윗부분은 양전하, 아랫부분은 음전하를 띠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음전하는 같은 음전하를 밀어내고 양전하를 끌어들이고 먹구름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는 구름 아래에 있는 모든 전도성 물체에 양전하가 집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번개가 치면 이제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찾아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가정집은 여기 보면 가정집은 벼락을 잘 안 맞는다. 벼락을 맞더라도 대부분 저항이 가장 낮은 곳을 통해 대지로 방출한다. 대지로 이렇게 방출을 해요. 타고서 계속 막 쭉쭉 뻗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땅으로 내려 꽂을 때도 번개가 아주 넓은 지역을 하지는 않아요. 그 근방에서 다 방전시키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가장 저항이 낮은 통로로 수도관, 전기 배선, 전화 케이블, 전도성이 있는 대규모 시스템이며 이들은 대부분 땅에 바로 접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국가 이제 안전보장회에서는 1년에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이제 같은 기간에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5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락보다 120배가 높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설명하듯이 벼락에 맞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끝에 보면 벼락이 치거나 내우가 있을 때는 어싱 장치를 사용하지 말고 접지 시스템에서 분리해 두라. 잠깐 빼두는 거예요. 좀 걱정이 되시면 잠깐 빼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 뒷부분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싱에서 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시간에 비례하고요. 닿는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접지 선, 굵기도 굵을수록 좋고요. 땅에 구리봉을 많이 박으면 박을수록 좋습니다. 매트도 표면 저항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죠. 구리와 같이요. 용홈을 유지하면 좋겠죠. 하지만 용홈을 유지하기는 동판을 아예 깔고 자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동판을 깔고 주무신 분도 계세요. 간혹 제게 이제 전화 오신 분 중에 이제 아내분이 암에 걸리셨고 많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제품들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접지를 신경을 써서 이제 동판을 조그만 동판을 이제 깔고 주무시게끔 했대요. 그랬더니 실제 병원에 가서 측정을 했는데 암세포도 많이 죽고 에너지도 생기니까 이제 좀 더 활동하는데도 좀 좋아지셨다고 해요. 약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고 통증도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아주 전형적인 어싱 효과를 보신 거죠. 근데 이제 다소 이제 그런 동판을 깔고 주무시면 불편한 점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땀 때문에 이제 또 산화막이 생기면서 저항이 또 생겨버리고 피부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묻어납니다. 푸르스름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항이라는 거는 바닷가에서 측정해서 그걸 보셨듯이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선이다. 잘 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항이 얼마큼 낮은가를 매트 선정에 있어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